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어느새 벚꽃도 거의 다 지고 벚꽃이 진 자리에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영상 때 제가 벚꽃이 많이 폈다고 꽃 구경 실컷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는 지금 2주 정도 지났죠. 그 사이에 또 주변 풍경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온갖 꽃들도 참 예쁘지만 저는요, 이 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돋아나는 그 막 연두빛깔, 연두연두한 새싹 색깔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녹색 빛깔을 내기 직전의 그 여린 색깔 있잖아요. 그런 자연의 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눈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14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요즘 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중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오로지 어딘가에 속해서 누군가 나에게 주는 일,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것만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나와서 퇴사하고 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떤 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일과 쉼의 그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자는 신학을 공부한 교수입니다. 하지만 신학 외에도 정신분석학과 철학, 역사, 경제 등 인문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고, 인간이 종교를 통해 마주하고 성찰해온 문제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두고 그와 관련된 저서도 많이 썼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강박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노동 시간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주 69시간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등한 무게감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쉼, 휴식이죠. 이 책은 우리 한국 사회가 쉬지 못하는 이유를 역사적, 사회적으로 들여다보는 걸 시작으로 일로 인한 불안과 피로에서 벗어나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서 이 안식이 우리 삶에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쉬어야 개개인의 삶, 더 나아가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왜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쉬는 것을 불안해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인의 일 중독, 일에 대한 집단적인 강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나는 한국인들이 성장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트라우마에 주목한다. 한국인들이 겪은 가장 큰 트라우마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에 내몰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듣는 소리가 공부하라는 한마디였다. 아마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공부 잘하고 있니? 였을 것이다. 공부밖에 들은 게 없다고 할 정도이다.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 학원에서 하고 과외받으며 하고 집에서도 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독서실로 갔다. 직장에서 6시가 퇴근 시간이 아니라 야근 시작 시간인 것처럼 학창 시절 하교 시간인 4시는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직장에서의 주말 근무는 학창 시절의 학원 주말반과 같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9시 출근, 10시 퇴근, 주말 근무가 체질화되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가장 여리고 섬세한 시절에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강행군하는 생활을 1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이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잘 해낸 사람들이다. 성장기 10여 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부 규율로 다듬어졌다. 이 일을 달 수 없던 규율이다. 어기거나 거부할 때는 부모와 교사, 학원 강사의 훈육과 회유에 시달렸다. 규율을 따를 때는 편안하고 당당할 수 있었지만 따르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눈치를 봐야 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며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다. 철저하게 규율을 내면화하면서 학생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마음이 놓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규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하고 두렵게 되었다. 공부를 강요했던 부모, 교사, 학원 강사라는 구체제는 출퇴근 기록 카드, CCTV, 직장 상사의 신체제로 바뀌었을 뿐 구조는 똑같다. 다그치고 압박하는 구조에 익숙해지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보다 일을 할 때가 오히려 안심이 된다. 이처럼 특정한 목표가 주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압박과 강요를 견디는 것은 학생 때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일로부터 일을 강요하는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을 강요하는 체제의 희생자이지만 그 자신이 체제의 대행자이자 집행자가 되기도 한다. 경력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체제를 내면화하고 그 자신이 체제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자유나 여유, 쉼은 힐책의 대상이므로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여유도 부리지 못한다. 어쩌면 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현재 이 사회의 대다수인 4050 직장인, 기업인, 정치인이다. 쉬지 않고 일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슈르데주 같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인들이 쉼없이 일하는 것은 원해서도 아니고 즐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식으로 커왔고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심지어 체벌까지 당했던 경험이 쌓였다. 어리고 약한 아이들을 오랜 기간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이다. 슈르데주가 목격한 것처럼 일에 미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집단적이고 강박적인 일중독 사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사회, 이런 문화를 만든 세대를 비난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기성세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99시간이 많은 1915시간이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길게 일한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쉬고 여가를 누리고 자유를 느끼며 사는 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구조화할 때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방식의 삶을 향해 나갈 기회이다. 기업은 고용을 늘려야 하고 직장인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인간적인 노동 문화를 후세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지 않은가. 도덕이나 문화같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초자아는 부모의 가치나 생각, 요구 등을 내면화해서 생겨난 것이다. 기성사회의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관념과 가치, 목표 같은 것이기도 하다. 아이는 이를 내면화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 마냥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자아는 대체로 잘하고 성공해서 대우받으며 사는 것을 욕망하게 한다.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든 크게 작용하는 가치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공하지 못하고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이다. 어쩌면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어서 잘하고 잘 돼야 한다는 걸 어려서부터 주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경쟁이 더욱 격화된 요즘도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공하기 위한 성실과 근면, 집중력, 인내심, 책임감 같은 걸 잘 길러주는 게 요즘도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너무 강한 초자아는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쉼없이 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요즘 사람들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 그리고 실패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난다. 더구나 성공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이니 쉬어가면서 해야 잘하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쉬는 게 부담스럽고 편치 않다. 아이들은 수학 공부하다 쉬는 게 국어책을 보는 것이고 휴가 가는 길에도 참고서와 연습장을 챙긴다.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여름 휴가를 자기 개발에 쓴다. 쉬면서 여유 있게 살려면 우리 안의 초자아를 이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초자아의 요구에 이의 없이 순복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 자칫 우리 자신의 삶은 위축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 부모나 기성사회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이고 부모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라면 나 자신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살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초자아를 의식한 나머지 지배를 받으면 나로서는 부자유하고 재미없게 살아갈 수도 있다. 억압이 지나치면 기존의 법과 도덕을 너무 의식해서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달리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기도 한다. 자기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남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는 것이다. 초자아의 가치는 이전 세대 부모를 대표로 하는 기성사회의 가치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가치관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 시대는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어졌다. 삶의 성공 여부도 남들을 꺾고 올라서서 1등을 하기보다는 일 자체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데 두기도 한다.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내가 만족하면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기존 사회의 일률적인 가치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초자아에 맞서서 자신의 뜻과 의지, 욕동을 펼치는 데서 얻는 만족과 즐거움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일찌감치 은퇴해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며 자신만의 삶을 산다거나 귀촌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개방적인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획일적인 초자아에서 벗어나 자아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욕망, 욕동 같은 본능적 에너지는 근원적으로는 이드로부터 오지만 자아는 이드의 일부로서 욕망을 현실에서 실현한다. 그렇게 자아가 살아있고 힘을 가져야 기존의 관념이나 가치를 상대적으로 보고 비판하거나 무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모의 목소리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안의 소리도 중요하다. 소자아에 종속되고 압도되기보다는 자유롭게 욕망하고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생을 더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다. 한 번 사는 삶을 부모와 기성사회의 대행자로 살기보다는 모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권하고 싶다. 쉼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쉬고 놀고 즐기기도 하려면 성공을 요구하는 기존 사회와 가치가 만든 초자아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만큼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솔직해야 한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성공하지 못하고 일을 못해도 괜찮다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럴 때 불안과 가책은 줄어들고 삶의 기쁨과 유쾌함은 한층 올라간다. 일이나 삶에 임하는 자세도 훨씬 편해진다. 일할 때는 일하지만 놀 때는 또 열심히 놀 수 있는 것도 초자아로부터 자유로운 자아 덕분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이 철저한 틀 안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결국 어른이 돼서도 일을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느껴지고 또 쉬는 시간도 사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 낭독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런 공부와 일에 대한 강요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쉬는 것도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죠. 그렇다면 제대로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인간이 시간의 주체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시간은 의무이기도 하고 어쩌면 강제되는 것이기도 하다. 평가받고 통제받고 감시받는 시간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평가한다. 스스로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자율적으로 보낸다거나 주체적으로 보낸다고 할 수는 없다. 타인의 기준, 체제의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은 그렇다. 인간이 항상 시간의 주체로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쉼의 시간은 다르다.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보낼 수 있다. 자유의 시간이고 내가 사는 시간이다. 이 쉼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며 뜻있게도 만들 수 있다. 생택쥐 페리는 어린 왕자의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건 우리가 보내는 수많은 시간 중 자유의 시간, 내가 주체가 되어 보내는 쉼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쉼의 시간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사막에서 한 번씩 쉬어가는 오아시스인 것이다. 신은 창조를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쉬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한다. 쉬는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간단히 말해 아주 좋은 날로 여겼다는 것이다. 복이 있는 날이자 누구에게나 좋고 특별한 날이다. 그렇다면 신은 왜 그날을 그렇게 좋게 여겼을까? 평일에는 아무래도 일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성과급, 승진시험 등 일과 관련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일과 관련한 것이 전부인 양 몰입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는다. 사회와 직장이 부과하고 요구하는 대로 시간을 보낸다. 사회에 속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가진 시간과 능력은 물론 삶 전체를 사회에 내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영혼까지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빌려줄 수는 있다.
대부분의 사회인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안식일은 아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 다른 시간이다. 평일에 했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른 것, 다른 존재, 다른 세상을 향하는 시간이다. 일단 사회에서 했던 것을 하지 않는 시간이다. 사회에서 했던 것을 비워내고 떠나는 시간이다. 쉬는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구별된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제까지 썼던 시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나 자신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시간을 영위한다는 뜻이다.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평일과는 다른 시간이다.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 시간의 오아시스가 있을까? 일하거나 소비하거나 사회의 매체에 빠져드는 시간과 구별된 나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 주체적인 시간 말이다. 쉼이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종국에는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진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삶,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성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일주일의 하루는 꼭 쉬고 지나가라는 뜻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쉼, 휴일, 시간의 오아시스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다만 금기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오아시스처럼 기쁨으로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휴일은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날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아주 쉽고 당연하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 헤셸은 안식일이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했다. 안식일은 노동을 중단하고 다음번 노동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날로만 있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인간과 자연의 생명 전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의 생명은 단지 일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풍요와 균형과 건강을 지향한다. 생명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집단적이고 자연적이며 또한 우주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온 생명이라 불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개별적인 생명은 그 온 생명의 안정과 평화 속에서만 지속적으로 잘 영위될 수 있다. 휴일은 인간 본연의 삶,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 일로부터 자유를 찾고 또한 생명을 위한 자유, 참 삶을 향한 자유를 추구하는 날이다. 그래서 휴일에는 삶을 생각한다. 그 삶을 사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이웃 존재들의 생명과 삶을 생각한다. 그 삶들이 함께 얽혀 만들어내는 큰 생명, 온 생명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자신을 성찰한다. 온 생명에 맞닿은 삶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며 자신의 이야기를,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게 휴일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삶이란 우주자연 안에서의 삶이고 사회 안에서의 삶이고 관계 안에서의 삶이다. 삶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삶은 크게 하나이기도 한 삶이다. 인간은 수많은 타자 속에서 그 타자들과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간다. 아무도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지원과 지탱 없이는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서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생명의 건강성이 좌우된다. 삶을 위하고 관계를 위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학교나 사회에서 따로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중고등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 같은 수업을 잘 들으면 배울 수 있지만 대개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입시와 별 관련 없는 과목인 탓에 건성으로 지나치게 마련이다. 가정에서도 대부분 국영수 같은 입시 공부에 집중할 것을 강조할 뿐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이다. 대학 교양 과정도 인간 삶의 근본과 통하는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교양 비중은 축소되고 각종 어학 과목들과 자기계발, 진로 탐색, 취업, 자격증 관련 과목으로 가득하다. 이런 한계와 문제점을 보면 휴일에는 자기 스스로 사유와 공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직장인이나 사회인들이 공부라면 토익이나 자격증을 떠올리는 실정에서 이런 제안이 어이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삶이 절박하다는 걸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어 더욱 놓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이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는 당장의 필요와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도 해야 할 공부들이 있다. 이런 공부에는 대학에서 필수 과목들이 있듯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나를 알고 발견하는 공부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싶은 대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 진짜 자신 안에 숨겨진, 알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부정하거나 무시해버리는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있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신을 지배하기도 결정하기도 하는 낯선 나가 있다. 그걸 모르면 자신이 겪는 고통과 불행, 불안,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남들에게 돌리게 된다. 이를테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잘못은 상대에게 있고 상대가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에게 탓을 하는 상태니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고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공부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겠지만 차분히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휴일보다 좋은 때는 없다. 휴일에 자기 자신을, 더 넓게는 인간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철학과 종교, 심리학, 정신분석학 같은 공부가 그런 범주에 속한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분야에서든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일이다. 이런 공부는 단지 지식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 나를 알고 발견하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자신이 되어감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부, 몸으로 생활로 실천하는 공부이다. 마음에 새기고 의지를 북돋고 실제로 애써서 노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저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에 불과할 따름이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느끼고 받아들이고 바꾸며 사는 게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알고 느끼면서 부족한 건 보충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좋은 건 더 좋게 다듬어가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나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도 좋게 만들고 많은 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평일에는 일터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꼭 지키는 것처럼 저자는 우리가 쉬는 시간도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을 지키듯 꼭 지켜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는 온전히 나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성찰하며 보내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공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혹시 공부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더 친근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영하나의 책라디오 14번째 번째 책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였습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신학자이다 보니까 이 신학의 내용이 자주 인용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종교적인 느낌이 아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어서 종교가 달라도 전혀 거부감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에 대해서 다룬 책들을 나름 몇 권 접해 봤고 또 이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책들 가운데서도 인간이 가지는 불안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이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게 아직도 눈치가 보이고 초과 근무를 하거나 야근을 하면 또는 휴일 없이 일을 하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법정 노동 시간을 넘겨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사회적 공감대와 약속이 생겨야 하고 더 나아가서 법정 노동 시간만 지켜도 충분히 성공하고 또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저자와 같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다 함께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고민한다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날이 다가오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원하였습니다.